옛날 깊은 안개로 둘러싸인 에델바인 왕국에는 루미에라라는 이름의 신비한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라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에 별빛이 스며 있었고 눈동자는 달빛처럼 은은히 빛났습니다. 왕국 사람들은 루미에라를 사랑했지만 그녀에겐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매년 첫눈이 내리는 밤, 루미에라는 홀로 궁전 뒤편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가선 안 되는 잊혀진 호수가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호수는 시간의 신이 만든 곳으로 그 물에 비친 자는 자신의 운명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루미에라는 매년 호수 앞에 앉아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호수는 언제나 같은 장면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불타는 왕국, 무너진 성, 홀로 서 있는 그녀. 공주는 매번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정말 이 미래를 피할 수 없는 걸까? 어느 해 겨울, 왕국에 낯선 여행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카이. 그는 길을 잃었다며 왕궁의 마구간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미에라는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어딘가에서 그를 기다려온 것처럼. 며칠이 지나자 카이는 루미에라와 가까워졌고 둘은 함께 숲을 거닐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루미에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고 카이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본 것은 가능성일 뿐, 결말은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날 밤, 루미에라는 다시 호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호수에 비친 모습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옆엔 카이가 서 있었고 배경은 불타는 성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왕국, 웃음소리로 가득 찬 풍경이었습니다. 곧이어 왕국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북쪽의 검은 용이 깨어나 에델바인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지만 루미에라는 담담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빛의 마법을 이어받은 마지막 왕가의 후계자였고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카이는 루미에라와 함께 용의 굴로 향했고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빛과 어둠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격전 끝에 루미에라의 마지막 마법이 용을 잠재웠고 왕국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후 루미에라는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고 카이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백성들과 함께 평화를 일궜습니다. 잊혀진 호수는 다시 안개 속에 사라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미래를 점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마법은 선택과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에델바인에는 지금도 한 가지 전설이 전해집니다. 첫눈이 내리는 밤, 숲속에서 은은한 빛이 비추면 그것은 아직도 공주가 자신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라고. 나의 말. 옛날 신비한 조선시대 공주가 살았던 이야기 만들어줘. 삼천자 이내로. 챗GPT의 말. 옛날 조선의 깊은 산중, 안개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고요한 고을 청운에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서화공주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제21대 국왕의 숨겨진 딸로 궁중에서 태어났으나 태어남과 동시에 하늘에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안개가 궐을 덮고 궁궐의 연못에서 하얀 연꽃이 한겨울에 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하늘이 내린 신성한 존재라 하였고 또 어떤 이는 나라의 재앙을 부르는 불길한 아이로 여겼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서화를 비밀리에 궁 밖으로 내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이름도 신분도 잃은 채 청운 고을의 작은 서당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서화는 평범한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글씨를 한번 보면 외우고 꽃과 나무의 기운을 읽어내며 밤이면 꿈속에서 보지도 못한 궁궐의 모습과 기이한 예언들을 보았습니다. 고을의 어른들은 그런 그녀를 두려워했지만 서당 훈장인 유연 선생은 그녀를 숨은 보배처럼 아끼고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조선 전체에 이상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궁궐의 대신들조차 병에 걸렸으나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했고 도사들은 말했습니다. 왕은 백방으로 그런 인물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한 노도사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전하의 피를 이은 공주께서 청운 고을에 숨어 자라고 계시옵니다. 그녀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직접 청운 고을로 사람을 보내 서화를 데려오게 했고
이제 막 16이 된 서화는 자신이 왕의 딸이라는 사실과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명을 함께 받게 됩니다.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는 고요히 말했습니다. 백성의 고통이 곧 나의 운명이라면 거스를 수는 없겠지요. 서화는 궁으로 돌아와 전염병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꿈에서 본 단서를 따라 왕궁 북쪽 금지된 연못 아래에 봉인된 오래된 사설을 찾았습니다. 그곳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어긋날 때 인간은 병으로 죽고 나라는 쇠한다. 이를 막을 이는 연꽃 아래 달의 기운을 타고난 자라. 서화는 태어날 때 피어난 하얀 연꽃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연못가에 앉아 하루 종일 기도했고 마침내 물속에서 반짝이는 옥패 하나를 건져 올렸습니다. 옥패가 하늘빛으로 빛나는 순간 병으로 고통받던 궁궐 사람들의 열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기적처럼 병은 사라졌고 왕은 서화를 정식으로 공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서화는 조용히 말합니다. 신분보다는 이름 없이도 살릴 수 있는 마음이 더 귀합니다. 저는 다시 청운으로 돌아가 백성을 가르치고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후로도 조선에는 많은 공주들이 있었지만 하늘과 소통하고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공주는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서당은 지금도 청운산 어딘가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가을 안개가 내려앉은 새벽 그 서당 앞을 지나면 바람에 실려 책 넘기는 소리와 은은한 연꽃 향기가 들려온다는 전설과 함께